열심히 갔다가 곧 좋은 모습으로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꼭 다시 찾아. 낡은 정치를 허물겠다며 우리 지역에선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직접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두 청년 김진일, 신상훈 전 예비후보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올해 사실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너무 빠듯합니다. 지금 출근길이 너무 막히죠. 첫 생방송 출연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오겠습니다. MBC라니 얼굴도 꽤 많이 보고 다행히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지는 않아요. PD님 편집 잘해주세요. 일단 선물기 오프닝 갔다가 카메라로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찍으려고. 아, 영상 맞아요? 네. 일산에서 오셨어요? 저요? 네. 원래 살던 곳은 일산이었고. 오늘요, 오늘. 아니요, 저 김해에서 김해에서? 김해 이사하셨어요, 아예? 4년 전부터 내려와가지고. 아, 그래요? 아, 아니 그 기사 보면은 그냥 일산인데 이렇게 오신 걸로 돼 있어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김해 사시는 거세요? 네, 그렇죠. 네. 그 뭐 나중에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경남 지역 소상공인이라면 알고 저도 알려주세요. 당연히 같이 말씀드릴게요. 3월 21일까지 김해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두 청년 김진일, 신상훈 전 예비후보 초대했습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일 전 예비후보님. 네, 이번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 을 지역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32세 청년 김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함을 주셨는데 32세 청년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예, 32세면은 일단 90년대생이신 거죠? 그렇죠. 92년생이고요. 92년생. 네. 예,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밀양의령 함안 창녕에서 정치를 하시던 조혜진 의원이 네. 김해을 지역으로 오셨단 말이죠. 네. 이제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좀 텃밭을 다져오고 기반을 다져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감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근데 당의 결정이다 보니 이제 지금 이 결정이 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기류라고는 보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원팀이 돼서 선거에 합류를 할지는 저희의 선택이라기보다 좀 시민들의 여론이 좀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의 승리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그 반대의 의견이 더 많은지는 지금 좀 듣는 단계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막 원팀이 돼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아직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다. 네, 그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봤을 때. 네. 아, 일단은 이렇게 조혜진 의원 얘기, 삼선 의원 얘기가 나온 게 네. 그만큼 청년 정치인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쉽지가 않다. 현실이 녹록치가 않다. 그렇죠. 그 점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당선자 대부분이요 50대 이상 중년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청년 정치인들 정계 진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30대라고 하면 20대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게 그렇죠. 현실인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에 출마해 보니까 어떤 벽들을 느꼈는지 김진일 전 예비 후보님께서 좀 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청년 정치의 3대 장벽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3대 장벽. 네, 돈, 인맥 그리고 경험을 일컬어 지칭하는 말인데요. 예.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제 청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중장년층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장벽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청년들에게 그 벽이 조금 더 높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이 나이가 단순히 젊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제 명함 보시면 알겠지만 나이, 청년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제 지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반향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근데 청년 정치의 장벽보다는 저는 좀 다른 문제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다른 고충들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상훈 후보님 좀 어떤? 뭐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요. 어쨌든 이 뭐 돈 없고 백은 없지만 실력과 철학과 정치에 대한 열정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참 성장하기 어려운 판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커리어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고충이 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 네.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렇게 현실이 된 것처럼 낙선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걸 고민했을 때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아마 대다수의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생각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취업을 다시 하게 된다면 저는 업무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역할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업무 지시를 편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32세의 나이로 출마를 했어도 계산해를 보면 8선을 해도 60대가 되고요. 그 어렵다는 3선의 벽을 간신히 넘는다고 해도 40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40의 나이로 사회에 또 복귀하는 과정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좀 네.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안고도 왜 출마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실리를 계산하기보다 청년을 향한 시대의 요구에 용기 있게 좀 응답을 해보자. 이런 좀 무모한 생각이 좀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인식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8060번님께서는 정치에 새바람 청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찐득한 정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현실 정치의 벽을 짚어봤고요. 우리 정치판이 그러면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 점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 21대 국회 20, 30대 의원이 15명이었습니다. 전체 5%였는데요. 20, 30대 유권자가 전체 이제 3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기형적이라는 거죠. 그 수가 너무 적기도 하고 국제의원연맹 회원국 125개 국가 가운데 121위. 뭐 그냥 꼴찌 수준입니다. 그만큼 젊은 의원들이 적다는 건데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왜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점들이 꼭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김진일 전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를 향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시류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였고 이번에는 기득권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역할로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조가 정치 혐오에서부터 좀 기인했다라고 보는데요. 청년들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순수하고 정의롭고 올곧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해봐도 단순히 청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 정치권에 대항해서 일반 시민의 정치를 이끌어달라는 요청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혹시 신상훈 후보님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고민을 하고 있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득권의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위성 정당이 생기면서 뭐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가 됐는데 좀 국회가 유권자들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좀 개혁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김진일 전 후보님께서는 어떤 점들이 꼭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뭔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도주의적인 관점을 좀 취했다고 보는데 일단 결국에 비례대표의 효능감은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서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 기능적인 역할인 부분이 많이 소실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연구된 비례대표의 종류도 한 10가지가 넘는데 그렇게 많은 제도들 중에서도 어떤 제도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검증해왔거나 성공한 제도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판하기는 쉽지만 또 대안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가 이제 비례대표 제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제도적인 문제들보다 유권자들의 의식 향상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꽃이 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군주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의식이 많이 깔려 있다고 봐요. 그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군주제는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하는 정치고 민주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아야 하는 정치의 행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살펴보게 되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다 가지려는 정치를 하려고 되게 많이 보여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기형적인 행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주의가 정말 어떤 제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할 때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제도적인 관점을 좀 벗어나 보자라는 취지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제도를 빨리 바꿔서 바꾸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안착하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안착한 모델이 대한민국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가 안착하기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들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시도들, 새로운 시도들, 아직 완벽한 제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겠지만 결국에는 제도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한석 줄었잖아요. 그건 매우 아쉽고 답답하고요. 네, 제 생애 첫 생방송을 경남 MBC와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MBC에서 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일단은 끝난 건 끝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응원해 주셨던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보답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작은 빗방울이 모여야 거대한 개혁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거대한 개혁을 기다리기보다 현장에서 현실의 벽을 깨기 위해서 도전하셨고 또 좌절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실 건데 네. 현실 정치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각오인지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왜 김진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저를 응원해 주신 이유는 청년이기 때문에 응원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 김진일 때문에 응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용기를 가진 그 어떤 청년이 나왔더라도 시민분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자신이 어떤 청년 정치인인지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쌓아가 보려고 좀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당장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조언을 최대한 얻는 데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